고등학교는 이제 엉덩이 싸움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끈질기게 지구력 있게 딴 생각 안 하고 집중해서 순공을 할 수 있는 학생이야말로 고등학교의 어떤 긴 장기전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하죠. 시험 범위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학습량을 겨울방학 때 좀 늘리는 공부를 해두어야 고등에 갔을 때에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설명의 내용은 이제 특목고와 일반고 혹은 자사고, 우리 진학 고교에 따른 예비고 1 학생들의 겨울방학 영어 학습 전략에 대한 설명이고요. KNS의 박진아 강사입니다. 일단 2025 대수능, 올해 진행되었던 대수능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전년도 수능과 그리고 올해 한 해 있었던 6월과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그리고 대수능에 대한 비교를 좀 해보았습니다. 이제 전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부분은 킬러 문항을 이제 배제한다. 이제 준킬러 문항의 형태로 간다라는 부분으로 시작되면서 올 한 해 평가원 모의고사의 출제 경향은 비슷했을 수 있으나 어떤 난이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극과 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수능이었는데요. 난이도는 전년도 대수능보다는 쉽지만 그래도 9월 평가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중 정도로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답률은 제가 전년도와 올해 탑 5를 조금 정리해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6평과 9평의 오답률도 조금 보았는데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난이도가 이제 뭐 상이거나 혹은 난이도가 극상이었던 6월 모평을 보는 경우에는 빈칸은 당연히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이제 순서라던가 삽입, 간접쓰기 유형에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오답률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난이도가 조금 쉬워졌다라는 9평을 보시면, 그리고 이번 대수능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는 빈칸 위주의 오답률이 발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6평하고 9평을 보았을 때요, 난이도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할 때에는 사실은 지문의 난이도도 올라가기는 합니다. 여기서 지문의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단어가 단순히 어려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는 뭐 문장의 길이가 길어진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읽었음에도 무슨 말이지 싶은 조금 추상적인 표현들이 이어진다거나, 혹은 이제 조금 길게 늘어진 지문 때문에 명확하게 필자가 하고자 하는 바를 조금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가 등장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난이도가 어려워졌을 때 보이는 경향은 바로 선지입니다. 특히 빈칸 추론이나 때로는 이제 20번대 문항 중에 함의 추론이나 주제 제목 쪽에서도 3점짜리가 등장하는데요. 선지를 보았을 때 5개 중에 정답이 없는 것 같아 라던가 정답이 2개 이상으로 보인다거나 하는 등의 까다로운 선지로 인해서 결국은 지문을 어느 정도 이해했음에도 정확한 답을 고르는 데에는 시간이 소모되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조금 평이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선지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이제 2025 이후에 당분간 수능의 경향은 결국 지문은 조금 평이한 가독성을 가지고 있어도 선지를 조금 난해하고 까다롭게 출제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선지를 통해서 비판적 사고를, 정확한 논리성을 갖출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항들이 계속해서 출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대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올해 빈칸 추론 오답률 1위를 했던 문항을 보시면은 빈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시사가 가리키는 것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빈칸이 들어있는 문항이 굉장히 그 뒤에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빈칸에 있는 문장에 대한 이해 없이는 결국은 풀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석 독해, 특히 우리 예비고 1 친구들은 아직 수능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떤 요령이나 요행에 의거한 독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어떤 논리적 흐름을 가지고 해석을 하며 오답을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훈련이 조금 철저하게 들어가져야, 물론 3년 후에 또 수능의 흐름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지만 어떠한 유형의 어떠한 난이도의 시험이 나오더라도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우선순위는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서 정석 독해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고와 자사고 진학생을 위한 학습 전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먼저 어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하겠는데요. 지금 제가 적어놓은 보기에 한 5줄 정도의 글은 실제 수능 지문의 한 절반 조금 안 되는 그것이 이제 보기로 출제가 되었고 저는 빨간색으로 표기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당연히 어떠한 밑줄도 표현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법상 틀린 개수 본인이 알아서 생각해야겠죠. 이 글에서는 1개였습니다. 0개일 수도 있어요. 2개일 수도 있고. 자, 그런 것이 보기와 같은 것 2개는 이라고 해서 하단에는 실제 수능 지문보다 조금 짧은 형태 그 정도가 이제 1번에서 5번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역시 그 어떠한 밑줄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개방형 어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것을 보고 만약에 보기에 틀린 개수가 본인이 1개라고 생각했다면 어법상 틀린 개수가 1개인 지문을 2개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거니와 내가 단 하나라도 잘못 착각했다면 애초에 잘못된 대전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정답이 나올 수가 없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이제 신설되었던 숙명여고의 까다로운 유형이었고 숙명여고뿐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여고의 어법은 밑줄을 주든 안 주든 굉장히 난해한 부분까지 또는 굉장히 지엽적인 것에서도 뽑아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조금 광범위하고도 꼼꼼한 문법 정리가 들어가야 여고에서의 어법 유형에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공학은 그러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고등학교를 이제 강남권에서 진학을 한다라고 하면 실은 밑줄에 제한된 형태의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남녀공학, 제가 아마 영동일고의 문제를 가져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서술형으로 출제된 어법 문제고요.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서 몇 개라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틀린 부분을 적고 또 고치시오까지 출제가 되었는데요. 게다가 이제 잘못 고쳤을 때에는 감점이 있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럼 사실은 학생들은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가 고르는 문제가 혹시 틀리면 난 감점 당하니까 이 애매한 거는 쓰지 말아야지. 약간 이제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앞서 나온 여고의 어법 유형처럼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만 역시 서술형으로 그러니까 완벽하게 고치기까지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줄이 주어지는 학교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수능어법처럼 밑줄이 단어 단위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문제는 당연히 모든 학생들이 다 맞추는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항이고 변별이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구문 단위의 밑줄이 쳐진다거나 문장을 전체를 밑줄을 쳐준다거나 앞서 보셨던 것처럼 밑줄이 아예 없는 개방형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 조금 밑줄이 쉽게 느껴진다면 2개를 고르거나 몇 개인가 류를 고르거나 아니면은 보기를 상당히 길게 A에서 G까지로 출제한다거나 하는 등의 변수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내신에서의 상위 등급을 노리고 있다면 문법에 대해서는 막힘없이 좀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사고도 하나씩 가져왔는데요. 자사고의 추론이라고 한다면 사실 일반고보다도 조금 더 까다롭기도 합니다. 일단은 지문의 난이도가 조금 어렵기 때문인데요. 제가 휘문고에 추론 문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제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행동 강화에 대한 지문이 이거보다는 상당히 길었고요. 제가 짧게 보여드리다 보니까 수능 지문부에 한 1.5배 정도의 한 문제에 대한 지문이 등장을 하였고 이 중에 2개의 유형에 대한 그 어휘에 대한 예시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란 표현이 나와서 우리 학생들이 심리학 지문을 통해서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인지가 된 상태에서 예문을 풀어야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또 어휘의 유형을 보시면요. 어휘는 이제 밑줄이 주로 쳐지기는 하는데 이제 어휘의 난이도는 당연히 수능 어휘 다 포함이고요. 수능 고난이도 어휘 정도까지도 포함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이제 중동이나 휘문의 경우에는 또 토플형 교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실은 수능 이상의 어휘도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인고의 경우에는 수능 어휘집을 쓰고는 있지만 이제 범위가 상당히 많고 어휘 문제의 출제 비중이 휘문고나 중동고보다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어휘에 대한 좀 부담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고와 자사고를 가려는 친구들은 어떻게 겨울방학에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아마 우리 학생들이나 어머님들께서 고등학교는 이제 엉덩이 싸움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끈질기게 지구력 있게 앉아서 공부를 딴 생각 안 하고 집중해서 순공을 할 수 있는 학생이야말로 고등학교의 어떤 긴 장기전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하죠.
시험 범위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학습량을 겨울방학 때 좀 늘리는 공부를 해두어야 고등에 갔을 때에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중학교 친구들 벼락치기를 많이 하는 경향도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범위가 이제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랬다면 더욱더 조금 더 계획성 있는 공부, 뭐 플래너를 사용해서 내가 1월 첫 주에는 뭐 이런 걸 할 거고 1월 둘째 주 해서 이제 한 달 동안은 내가 뭐 어떤 문제집을 끝내겠다, 뭐 이런 특강을 듣는 부분을 여기까지 정리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좀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그걸 또 지키기까지 하는 학습량을 늘리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항수가 많았을 때 좀 걱정되는 부분은 꼼꼼히 풀었을 때, 집에서 천천히 풀었을 때는 잘 풀어도 현장에 갔을 때 사실 시간이 부족해서 찍게 되거나 다 못 풀게 되면 결국 이제 본인의 성적으로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항수가 많은 학교를 좀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실전 모의고사를 실전 감각으로 완벽하게 풀어내는 연습, 그래서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어떤 지문 변형이나 난이도가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어떤 것을 공부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올해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도 바뀌는 이제 교육과정이 개편되는 첫 해이고, 그리고 부교재의 경우에도 사실 입학하고 나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기출이나 혹은 전년도 기반의 공부를 한다라고 해도 똑같은 문제가 출제될 거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근본적인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문법은 감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는 밑줄이 있건 없건은 상관없이 뭔가 개념을 계속 적용해서 집중해서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다면 뭔가 지문에서 변형이 일어나도 내가 이해했던 이런 부분대로 풀어나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익힐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난이도나 지문 변형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역시 어휘인데요. 이 방학 2달 정말 단어 공부를 철저하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만 준다라고 해도 고등에 갔을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단어 암기법은 제가 이렇게 3가지로 좀 나눠보았고요. 이것도 역시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정확한 메타인지가 조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자사고를 갈 거니까 일단 고난이도 언어부터 시작하겠어. 그런데 중요한 고등학교 1학년 난이도의 단어도 모르고 있다면 사실 이 친구는 너무 과잉된 선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정도를 대신 조금 많이 자주 반복해서 외우는 걸 추천드리고요. 먼저 표제어부터 시작하고 표제어의 일일해독이 끝났다면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 암기 들어가야 하고요. 또 다이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외우고 싶은 거 제일 쉬운 거, 이미 한글 알고 있는 거, 이것만 꼽아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뭐 한 5번 뜻까지도 외워보는 연습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수능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예문 암기가 조금 필요하겠죠. 결국 지문의 변형을 익숙하게 만들고 높은 난이도의 지문에서도 익숙하게 만들 수 있으려면 예문 안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자, 문법과 서술형이 결국은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서, 또는 이제 저희 대치권에서 지금 고등학교 계획이 없으신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이제 이 영상을 혹시 보고 계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모두가 다 고난이도의 문법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메타인지 필요합니다. 나 지금 중학교 문법은 잘 정리되어 있는가? 나는 용어와 개념을 분명히 다 알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준별 접근을 들어가야 하는데, 만약에 내가 용어와 개념부터 좀 헷갈린다라면은 좀 용어와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는 교재를 선정해서 문제를 풀거나 혹은 해당하는 겨울 특강을 수강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어느 정도의 개념 정리는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것을 좀 집중해서 반복해서 다루는 어떤 학습이 필요하고, 나는 어느 정도 고등학교 들어가서의 개념까지 다 파악한 것 같지만 뭔가 내가 진학하는 고등학교는 문법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나는 좀 고난이도의 문법이 필요하다 하는 학생들을 위한 심화 학습도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중학교와 또 큰 차이 중에 하나죠. 서술형인데요. 왜냐하면 중학교, 특히 이제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서술형이 출제가 안 되는 학교도 있고 수행평가로 모두 대체가 되어서 출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의 서술형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쉬운 평이한 난이도의 단순한 어떤 문장을 쓰는 정도밖에는 출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의 서술형을 내가 경험해 보겠다, 난 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시중에 나오는 문제집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이미 많은 고등학교 스타일의 영작 문제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문제집을 사서 주로 단어가 다 주어지거나 뭐 한 50% 정도 주어진 상태에서 긴 호흡의 문장을 좀 쓰는 그런 형태의 영작인데요. 사실은 이 영작은
구문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문 독해와 서술형 영작은 그냥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 이 공부까지도 커버가 되고 또는 이 공부를 통해 여기도 커버가 되는 이제 그런 형태, 서로 보완해주는 형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구문 문제집을 사서 사실 역으로 서술형 공부를 해봐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공부를 하면 좋겠고, 사실은 근데 이 대치권 서술형은 조금 더 까다롭기는 합니다. 범강남권 학교들의 기출은 단순 영작도 있는데 본문에 대한 완벽한 독해를 바탕으로 쓰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휘 능력만 순수하게 평가하는 정도의 서술형 문제도 출제하고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아는 그냥 영작 수준의 서술형은 또 일부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기본이기는 하죠. 그래서 제가 개인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구문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고난도 영작학습까지 공부를 하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일반고와 자사고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이런 형태의 공부를 좀 본인의 부족한 점을 우선으로 잡아서 공부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목고 진학생을 위한 학습 전략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 비해서 사실 되게 예쁘게 만들어 드릴 수가 없을 만큼 지문은 상당히 깁니다. 이제 시험지상으로 봤을 때는 이 페이지가 이제 여기에 있어야 하니까 그냥 시험지 이만한 사이즈에 한 페이지가 다 차여져 있는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독해가 어려운 것으로 유명한 두 개의 학교는 이제 외고 중에서는 한영외고, 그 다음에 이제 전사고 중에서는 외대부고가 있겠죠. 그냥 순수한 수능 정도의 독해만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아주 최고 난이도 수준의 독해를 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목고 진학생을 위한 학습 전략.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뭔가를 공부하기에는 이 특목고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학원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집에서도 복습을 해야 하니까요. 일단 어휘 아주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어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지문도 읽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휘를 학습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고3 독해에서부터 이어지는 좀 더 심화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냥 단어를 쫙 많이 외우는 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이 어휘가 결국 문장 속에서 어떠한 의미로 쓰이는가에 대한 어떤 논리성까지 키울 수 있는 형태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외고하고 전사고를 나눠 놓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또 조금 학교마다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외고는 학교별 출제 경향을 맞춤으로 좀 공부해서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내가 현재까지 공부한 수준이 나는 아직 고3 독해에서 1등급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문법이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그 학교를 진학하게 되었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본인의 학습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입학까지는 내신 관리 철저히 하고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 철저히 한 학생들은 붙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학생의 영어 학습을 뭐 이만큼 선행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정상 속도에 맞춰서 공부를 했는지는 이제부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본인의 학습 상황에 맞춰서 내가 가려는 학교에서 내가 취약한 부분이 특정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추가 학습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사고 합격생을 위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사고, 물론 외고도 일부 그렇습니다만 전사고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별 좀 빈출되는 필수 이슈들이 있죠. 좀 철학적인 지문이라던가 또는 사회적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비판적 독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는 어떤 최고 난이도의 독해 지문을 깊이 있는 어떤 독해와 어떤 내용 파악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모든 어떠한 학교를 가더라도 지금 나의 문법 상태가 진학했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쵸? 내가 외고를 간다, 전사고를 간다, 혹은 앞서서 보셨던 뭐 자사고 일반고인데 문법이 기본적으로는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완벽한 완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심화 문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성문종합영어에서 한번 2달 동안 1회독 목표로 마무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입시 카페나 학원으로 연락 주셔서 문의해 주시면 또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조금 부족했던 점을 마지막으로 잘 채울 수 있는 수업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이제 새학기, 새해를 좀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